소득이 오르면 기뻐야 할 텐데 오히려 쫓겨날까봐 두려워지는 삶. 이것이 지금 공공임대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주거 안정이 곧 소득 상한선이 되고 노력의 대가가 퇴거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죠. 표면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가 목적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장기 공공임대의 역설 A씨 사례로 본 현실. 50년 공공임대 입주자 A씨 30대 여성 1인 가구. 시세 30% 저렴한 월세, 작은 집이지만 안정된 주거 환경. 주거비가 낮다 보니 소비 여력 생김 TV 냉장고 등 신용구매. 쫓겨날 걱정 없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긴장감을 해체. 근로의욕 저하 소비 확장 저축 실패. 그런데 문제는 이직 기회가 생겼을 때 터졌습니다. 새로운 직장 연봉 상승. 그러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공공임대 자격 박탈 우려. 결국 이직을 포기하게 됨. 노력해서 돈을 더 벌면 벌수록 오히려 주거가 흔들리는 모순. 이게 공공임대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공공임대 개선을 위한 3가지 접근. 소득 연계형 임대료 도입. 일정 구간까지 소득 상승 시 점진적 임대료 인상 방식. 급격한 퇴거 압박 없이 자립 유도. 임대 탈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일정 기간 자산소득 증가 시 전세 자금자가 전환 보조. 중산층 대상 공공주거이동 사다리 설계. 임대 전세 분양형 공공주택까지 연결된 구조 필요. 처음엔 돈을 아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밖의 세상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공임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편안했지만 동시에 멈춰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임대주택의 익숙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이유, 그 진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건 그 안에서 오히려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준비였지만 나중엔 감옥이 되어버린 선택. 당신도 그렇게 익숙함에 길들여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실제 사례를 각색해보겠습니다. 한 청년 여성 30대 초반의 A씨는 경기도 한 공공임대에 입주했습니다. 50년 장기임대, 시세의 30% 수준인 월세. 처음엔 돈을 모으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생깁니다. 주거 안정감이 소비 여유로 이어짐. 생활비 절약보다 TV, 냉장고 같은 소비 확대. 주변 부동산 정보에 무감각해짐. 외부 월세가 1.52배 이상 오른 것도 나중에야 인식. 결국 임대주택 외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림. 더 큰 문제는 이직 기회조차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늘면 임대 자격이 박탈될까봐. 청년이 성장을 포기하는 현실. 이게 지금 공공임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에게는 2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임시 거주지로 활용하라. 신혼부부, 청년 시드머니 준비용으로만 한정. 중장기 계획 없이 편해서 눌러앉는 것은 금물. 정기적 재점검 루틴을 만들자. 연 1회, 외부 월세 전세 시세 확인. 지금 당장 나가면 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정책적으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가자에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동형 사다리 제도. 장기 거주자에게는 일정 기간 이후 자가 전환 유도. 거주자 교육을 통한 자립 동기 유지 프로그램 도입. 이제 더 나은 집으로 옮겨야지. 조금만 더 모으면 전세로 가볼까? 이런 생각 점점 안 들게 되시나요? 처음엔 가벼운 월세로 시작했던 임대주택 생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체를 그 구조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임대주택에 길들여지는 심리 구조와 그 안에서 자립 동기를 잃는 이유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은 분명한 사회적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불안정한 주거를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심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익숙한 지원, 편안한 생활, 그 안에서 욕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나가서 사는 것이 두렵고 불편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임대주택에 오래 거주한 분들의 공통된 경험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초기에는 주거비 절감이 목적.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집 시세월세에 무관심. TV, 가전, 인테리어 등 소비는 증가. 임대 자격 제한 우려로 이직조차 망설이게 됨. 외부 환경 변화물가 월세 상승에 체감 둔화. 결국 임대주택 외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심리로 고착.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사회적 시선입니다. 임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편견. 자녀 커뮤니티 내 부정적 인식.
일부 부모들의 임대단지, 아이랑 어울리지 말라는 말.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 저하, 거주 만족도 저하. 이런 현실은 차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벽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 대응법. 목표 기간을 설정하라. 입주 전 최대 35년 안에 나간다는 목표 설정. 정기적인 외부 시세 체크 루틴 만들기. 매년 부동산 시세 및 전세월세 비교. 소득 증가를 주저하지 말 것. 자산 형성을 위한 이직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정책 제한 방향. 자가 전환형 임대주택 확대. 소득 상승 시 불이익을 줄이는 유연한 퇴거 유예 제도. 청년 자립 동기를 끌어올리는 금융교육 지원 병행 정책. 월세가 이렇게 싸니까 그냥 당분간 여기서만 살자. 돈은 나중에 모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 몇 년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임대주택에 오래 머물렀을 때 생기는 심리 변화와 자산 형성 저해 구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제도는 초기 주거 안정과 주거 취약층 보호를 위한 필수적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처음엔 분명 이득이었지만 몇 년이 지나며 오히려 자산을 모으지 못하고 소득이 늘어도 불안감에 오히려 지출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신혼부부 시절 임대주택 입주 5년 이상 거주. 월세가 시세 대비 매우 저렴 생활비 부담 없음.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음. 일부 부부는 오히려 여가 소비 증가. 소득이 늘어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봐라는 불안감으로 저축 기피. 재산 축적이 불리한 환경이 되어버림.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적 보상 체계와 동기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거주 기한을 반드시 설정하라. 이에 3년 안에 자가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이사. 기한이 없으면 머무는 것이 당연해짐. 2. 소득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소득이 오르면 탈락할까봐 저축을 피하는 행동 장기 손해. 탈락하더라도 더 넓은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 자산 형성의 기회. 3. 지출 증가 감시 루틴 만들기. 임대주택에 살며 고정비가 낮아진 만큼 지출이 줄어야 한다는 규칙 세우기. 실제 지출 흐름 추적, 소비 구조 분석 필수. 한 임대주택 거주자는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하면 집을 나가야 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더 벌면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든 열정도 동기부여도 목표의식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임대주택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충분히 괜찮은데 굳이 고생할 필요 있어? 조금만 쓰면 남들이 하는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절약해? 소득 늘리면 오히려 불이익 받는 구조니까 조심해야 해. 이런 사고가 굳어지면 결국 10년이 지나도 자산은 그대로이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힘조차 약해집니다. 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출발점이어야 하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나갈 것인가? 를 스스로 정해놓으세요. 내가 왜 더 벌어야 하는가? 를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혹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신 분들 또는 입주를 앞두신 분들께 다음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